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뭐 그 스페니쉬를 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경관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와서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로 이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꽤 돼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것을 난 영어를 못하니까 911에 어떻게 전화를 할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911에 전화한다면 코리안이라고만 하더라도 몇 분만 기다리시면은 바로 통역 서비스를 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와서 전부 다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은 경우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경력이 있으신 그 주로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법원에서 52주의 그 구타 치료 교육을 보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법이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법제도를 사용을 해먹을 수가 있는가를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땐 경찰한테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고 이제 나의 배우자가 피해자인데도 딱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을 확 바꿔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참 이거를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 자녀가, 그러니까 어린 애가 부모님한테 이제 폭행을 가했었을 때 부모님이 경찰을 불렀으면은 그 어린 애한테도 이런 그 긴급 그 보호 명령이 발행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판사님께서는 거기에 나이 제한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주로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소년원이라든지 그런 주변학교 쪽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긴급 보호 명령서라는 것은 이게 지금 가정폭행이라는 것은 나에게 친지관계가 성립이 되는 사람에게만 저희가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아닌, 그래서 가정폭력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사실적으로 경찰은 이 피해자가, 내가 경찰이 나오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격리시켜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으로 경찰에게는 너는 이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뭐 너가 몇 시간 나가 있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로 판사님께서 주 7일 24시간 항상 전화로 상주하게 계시는 판사님이 계셔서 경찰이 봤을 때 이 사람네들은 같이 한 집에 놓으면은 지금 당장 너무 위험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판사한테 전화를 내어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EPO를 지금 발행해 주십시오 하면은 판사님께서 전화로 승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판사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EPO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긴급 그 접근금지 명령서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이제 보통 날에는 보통 법정 날로는 5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휴일이라든지 주말이 꼈을 때는 7일까지 유효한데, 그렇게 짧은 이유는 사실상 양쪽 간의 말을 제대로 듣고서는 결정을 해야지 한쪽 말만 주로 이렇게 들어서 어떤 영구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좀 짧아요. 그래서 그것이 emergency protective order가 되는 것입니다. Have you had any experience dealing with elderly senior abuse? Is it category? There's another area of law called elder abuse. In fact, there's a special court in the courthouse that deals with that. And elder abuse is real different and difficult because, like my father's 88, he bruises real easily. You could walk up to him and look at him and he'll have bruises on his arms and say, "What happened to somebody beating you up or something?" But it happens, younger, the kids taking away the Social Security check, that kind of stuff, and not feeding them like this. Yeah. But it's a totally separate area of law. It's separate and apart from this. 질문이 지금 이제 노약자 폭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판사님께서는 그 노약자 폭행을 다루는 특정 법정이 법원 안에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 폭행은 참 어려운 것인데요. 판사님 이제 아버님께서 88세인데 그 나이가 있으신 만큼 쉽게 멍을 자주 드신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때마다 이런데 보면은 아버지 지금 어떻게 된 건 누가 때렸는지, 진짜 혼자 넘어져서 다치신 건지, 부딪혀서 다치셨는지도 이제 참 판가름하기가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소셜 스키리티 그 자금을 이제 받아서 제대로 이제 그 음식 같은 것도 챙겨드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그거를 다루는 법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있습니다. And the EPO leads us into the second area, the criminal protective order. A police officer, when he's in a home and he sees bruising, he has to act
he cannot walk away anymore. Many times, you know, he would just say, guys, behave, straighten it out, you know, the kids are embarrassed, that kind of stuff. Now they have to do something. They have to call the judge and say, I want you to issue an emergency protective order. If there's bruising, they have to arrest someone. They have to. 지금 이 EPO에 있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집에 출동을 했는데 그 상처의 자국, 즉 멍 같은 상처의 자국이 있으면은 경찰이 그냥 말로만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EPO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꼭 체포를 해야만 합니다. In order for me to issue a criminal protective order, there has to be a pending case. In order to be there a pending case, the process is as follows. The police officer goes, observes, and he writes a report as to what he saw. He may arrest somebody. That report is then given to the district attorney. It is the district attorney, not the police officer, who decides whether criminal charges will be filed or not. Many times the victim says one story at the moment because she's hurting and needs help, and then when the district attorney calls her for a second opinion and the husband's in jail, she's now worried about him losing his job, who's going to pay the rent, how am I going to buy food. So maybe her story the second time around is different. It's not, she has no control over whether the case will go forward or not. The police officer doesn't decide whether the case goes forward or not. It's the district attorney. And the district attorney will decide that on the reports that they have, if they believe there's sufficient evidence, enough material in there to be able to convict somebody. Okay? If the district attorney decides there is enough that they can charge this particular person with battery or assault. Battery is when you actually hit somebody. Assault is when you try but don't complete the act, which are both criminal acts. If they decide there's sufficient evidence to do that, then they file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individual. Okay? That's when the case comes before me. And usually the first time I see that case, it's called arraignment. And that's when the defendant is told what the charges are. They say, you're charged with domestic violence, you're charged with hitting your wife. That's when he has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the right to trial, all these rights given. At that time, the district attorney will ask to issue a criminal protective order. And once again, the criminal protective order is very similar to the emergency protective order. I have the power to tell somebody, do not harass, strike, sexually assault, hit somebody, stay 100 yards away. You've got to stay away from the home. You've got to stay away from the children. You don't get any visitation. Okay? Even if the district attorney doesn't ask me, I have an obligation to inquire about whether I should issue such an order. 그럼 이제 잠깐 이제 그 아까 EPO에 이어서 이제 그건 아주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영구적인 그 형사적 접근 금지 명령, 형사적 보호 명령, 이제 CPO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를 발행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명령서를 그 발부할 권한은 없지만은요. 이제 이제 저희 판사님께서 이제 형사적 법정에서 이런 그 영구적인 것을 발행을 하시려면은. 사실 이 사건이 기소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경찰이 가서 누가 이제 다쳐서 뭐 멍이라든지 이 사람을 체포를 했으면은 거기에 경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거를 검찰청에 넘겨요. 그럼 이제 검사가 쭉 보고선 자기네들이 이 증거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죄 판결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충분한 그런 그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은 기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비로소 법원에 왔었을 때 판사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막 다쳤을 때는 경찰한테는 막 여기 나쁘고 저기 때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은 남편이 잡혀서 경찰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이제 좀 무섭죠. 내가 어떻게 이제 돈도 못 벌고 막 렌트도 내야 되고 사표도 내야 되는데 내가 남편 없이 어떻게 사느냐 해가지고 검찰이 물어보면은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경우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검사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판사님한테 이게 법원에 넘겼을 때 그때 이제 검사가 판사님한테 정식적으로 이 크리미널 프로텍티브 오더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EPO와 거의 조건과 조항이
같아요. 뭐 쫓아다니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희롱하지 말고 100야드 이상 접근하지 말고 뭐 그런 등등이 이제 많이 따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더 영구적인 좀 더 긴 기간 것이고 그리고 검사가 이렇게 그런 신청을 따로 안 왔다 하더라도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판사님이 그 양쪽 당사자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판사의 권한으로 발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분들에게 여기 상황이 여쭤보게끔 돼 있습니다. Go ahead. Then, if the EPO is established, 100% time abuser will be go to jail. No. No. If that was true, then the family law court would have very few emergency protective orders or restraining orders. Why is that? I do not know. When I heard family law cases, I would hear domestic violence cases, and I always wondered, why isn't there a criminal case here? Most of the times there isn't. I don't know why. Because you see some serious injuries. But maybe there's not enough evidence, maybe somebody changed the story, maybe, but no. Your Honor, could you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riminal protective orders requirement to prove that the ac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mily law act so that how the criminal burden of proof is higher? Well, for the conviction it is. There's a thing called reasonable doubt versus in family law you hav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n law there's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and then reasonable doubt.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s a scale, and the scale is like this, right? It's always, if one side ever so slightly goes this way, that's the side that wins. So in order in family law to prove domestic violence, it's by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just ever so slightly. For me to take children away from their parents in juvenile court, I nee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s a higher level. For me to take somebody's liberty away, because that's what a criminal case does, you may put somebody in jail, you're taking away, you need beyond a reasonable doubt. It's an abiding conviction that what is being said to you is true. But to issue the orders, it's just reasonable suspicion, though. It's not that strong to issue the restraining orders.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criminal protective order than all the other orders, I have the power in a criminal case to not only protect the victim, I can protect the children, I can protect witnesses, I can tell the defendant, don't come around these witnesses. I can order the police department to protect witnesses in a criminal protective order, which is not found in any other type of order. Where it's a huge net that I can include a lot of different people for the protection. You know, if it's a bad comparison, let's say gang-related, something and there's family involved. So I'll protect the witnesses, I'll protect the defendant, I'll protect family, that kind of stuff. That's what makes the CPO, the criminal protective order, different from the other ones because it's a huge net. The order will last so long as there's an open case. If the case takes 5 years, the order is good for 5 years. If the case ends in 30 days, the order will end in 30 days. Because I no longer have the power over the case. Okay. Which one is stronger? An EPO, a CPO, right now? Right now, the EPO is stronger than the CPO. Okay. So if they conflict, and sometimes they conflict, it's really the EPO, and it's really what they'll do is they'll look at to see which is the more restrictive one, which is the one that controls the particular perpetrator more, and that's the one they would use to follow. Okay. 지금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 형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폭력을 지금 결정하는 그 비중과 또 미사적인 측면의 비중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그 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폭력을 입증을 하려면은요, 저희가